경술국적 제대로 알기. 이완용도 못한 친일을 해낸 시종원경 윤덕영. 윤덕영은 1873년 12월 27일 서울 태생으로 영돈영부사 윤철구의 아들이며 후작 윤택영의 형인데, 윤철구의 양부인 윤용선은 오랫동안 의정을 역임한 조정내의 원로 중의 원로였습니다. 1894년 윤덕영이 식년문과의 병과로 급제한 것이나 1896년 악원 파천 당시 비서관에 임명된 것 등 윤덕영이 관직에 오르는 데는 모두 조부 윤용선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반 위에 윤덕영의 권세를 확고하게 해준 것은 동생 윤택영의 딸인 조카가 황후인 순정교황후에 책봉된 일로, 윤택영이 조부 윤용선을 통해 경운궁의 통로를 열고 엄비의 승비운동에 종사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윤택영은 이에 종사하면서 많은 계책을 세워 신임을 두텁게 하고 자신의 딸이 황후에 책봉되도록 한 것인데, 조카가 황후가 된 다음 해인 1908년 시종원경이 되었고 황후의 태부도 겸했습니다. 이로써 궁중은 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물론 황후의 아버지인 윤택영이 있었지만 실제로 황후를 등에 업고 외척세도를 부리며 정치에 깊숙이 관여한 것은 윤덕영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송병준, 이용구, 이완용을 내세워 일진회를 조직하는 등 합방의 불가피성을 부르짖으며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대신들을 매수하거나 회유 및 협박해 일본의 정책에 협조하도록 하면서 합방 계획을 어느 정도 진전시켜 나갔는데, 남은 것은 고종을 포섭해 허락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에 이어 제3대 통감이 된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합방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 황씨를 설득해야만 했는데 윤덕영을 그 적격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윤덕영을 비밀리에 관저로 초대해 합방의 불가피성을 주지시킨 다음 적극적인 협력을 구했는데, 고종 및 순종의 양해를 얻는데 진력해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이완용은 고종에게 7일간 조석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설득을 했지만 고종은 꿈쩍도 하지 않아 포기를 하고 돌아갔고, 이에 일본이 실망했는데 이때 윤덕영이 본인이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고종이 들은 척도 하지 않자 협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덕수궁 모든 창고에 압류를 붙이고 물건을 관리하던 상궁도 내쫓았지만 고종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윤덕영은 고종의 과거 여자 문제로 협박하기 시작했는데, 대꾸조차 하지 않던 고종이 주저앉으면서 시선을 피하자 윤덕영이 고종에게 청을 들어줄 때까지 안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윤덕영의 집착과 집요함에 두 손을 든 고종은 순종에게 만나게 했는데, 옛 신하로서의 정의나 예의라고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가 상궁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윤치호는 저자의 친일은 영어로 뭐라 표현할 수가 없다고 평할 정도였으며, 일본인들조차 윤덕영의 냉혹함과 집요함에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1910년 8월 22일 경술국치 일주일 전에 창덕궁에서 열린 마지막 거전회의에 윤덕영과 민병석은 고종을 모시고 참석했으며,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중 옥새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친일파가 순종에게 한일병합조약의 날이 날 것을 강요하자 병풍 뒤에서 숨어서 몰래 듣고 있던 순정교황후가 옥새를 들고 울면서 도망치다 앉아서 치마 속에 숨기는 등 온몸을 던져 항의를 했습니다. 누구도 황후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자 큰아버지 윤덕영이 나서서 빼앗았다고 하는데, 고종과 순종을 협박해 식민지화에 일조한 윤덕영은 대가로 자작의 자귀를 받았으며, 그때 받은 것 중 하나가 벽수산장입니다. 친일파 중 가장 재산이 많았던 사람은 윤덕영인데, 옥인동의 약 54%, 지금의 서촌부지, 수성동 계곡, 배화여 자고등학교, 인왕산 자락까지 모두 다 윤덕영의 집터였으며 아직도 그곳에는 흔적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집안에는 능금나무밭, 자연숲, 한옥 99칸, 하천이 있는 총 2만 평의 대저택이며 이완용 땅의 4배인 19,467평으로 축구장 8개의 면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백성들의 피, 땀, 눈물로 만들어진 곳으로 1921년 6월 23일에 보도된 동아일보 기사에 조선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집이라 소개된 곳이 바로 이 벽수산장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방궁이라 부르는 그 집. 세상 사람들이 아방궁보다도 아방궁을 짓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까닭을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 바로 이 벽수산장이다. 동아일보 1921년 6월 23일 기사.
1933년 2월 기준 윤덕영의 재산은 당시 화폐로 100만 원이었다는데 당시 경성사범학교 출신 교사의 초임 봉급이 40에서 50원이던 시절이라 2023년 가치로 환산하면 66억 5천만 원 정도의 재산이 됩니다. 경합의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과 매국 공채 5만 원을 받은 그는 1917년에는 순종에게 일본 왕실의 참배를 종용했으며 이황직 장시사장, 황해도 관찰사, 철도원 부총재 등을 거쳐 1925년에 중추원 고문이 되었습니다. 동생 윤태경이 빚에 쫓겨 북경으로 달아날 무렵에는 옥인동에 특급 호화 주택인 송석원을 지어 세인들의 빈축을 샀는데 송석원의 안방마님으로 이길선에 딸을 앉힌 후 입마금으로 5만 원을 준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가 중국을 침략한 후에는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위원을 지냈으며 아내 김복수는 일제의 전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친일 여성단체 애국금 차회회장을 맡아 금비녀 헌납운동의 앞장을 섰습니다. 그는 1940년 10월 18일 66살에 사망하면서 그 화려한 친일의 막을 내렸는데 대한제국의 매국노 중에서는 이재곤을 제외하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윤덕영에게 아들이 있긴 했지만 요절했기에 윤덕영의 종손인 윤덕노가 양자로 들어왔으며 1941년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의사로 일하다 같은 해 윤덕영의 자작자귀를 물려받았습니다. 1949년 반민족행 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신문을 받았으나 반민특위가 곧 해체된 데다 습작 당시 나이가 20대 초반이라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윤강로는 서울에서 병원을 경영하며 당대의 유명 내과의로 꼽혔던 것으로 전해지며 1965년 5월 22일 향년 46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다만 일각의 추측과 달리 윤덕영의 후손들이 남긴 재산들을 바탕으로 잘 살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윤덕영의 노년기부터 사치양락으로 가세가 기울다 윤덕영 사후 쇠락이 급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윤강로가 벽수산장과 또 다른 별장 강루정을 위시한 윤덕영의 재산 대부분을 매각했기 때문인데 윤덕영의 후손이 혹시 잘 살고 있어도 윤덕영의 재산의 영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사후 윤덕영은 오늘날의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소재한 별장 강루정 뒤편의 무덤에 묻혔지만 1960년대 말 남아있던 해평 윤씨들의 무덤 대부분이 이장되거나 파묘되면서 윤덕영의 무덤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에는 그의 자택인 벽수산장이 있었는데 1913년부터 1917년까지 4년 동안 프랑스식으로 건축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795평짜리 호화 대저택이었습니다. 1945년 8.15 광복 후 한국통일무흥위원단 사무실로 사용하다 1966년 4월 5일 보수공사 중에 실화로 2에서 3층이 전소되었고 1973년 일대 도로 정비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었습니다. 건물은 대부분 타서 없어졌지만 2층 바닥 일부와 벽면이 남아 있었는데 외국 건축자재만 쓴 것은 물론 보일러 시설도 갖춘 데다 응접실 천장에 수족관을 두며 금붕어를 길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2019년엔 정문기둥 일부만 이후에 지은 건물 일부로 남아있는데 마당의 연못은 200평 규모라 뱃놀이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내부 관련 증언과 사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벽수산장을 지은 윤덕영은 정작 국민들의 반발이 두려워 완공 후 자신이 주석으로 있던 중국의 신흥 종교인 홍만저의 조선지부에 빌려주고 본인은 뒤에 지은 단층 양옥과 한옥 두 채에 거주했습니다. 벽수산장의 건설비는 쌀 한 가마니 가격이 7원이던 시절에 무려 17만에서 30만 원이 들었다는데 프랑스 공사를 지낸 민영찬이 자신의 집을 설계하려 가져온 프랑스의 귀족 저택의 설계도를 빼앗고 설계대로 지은 것이랍니다. 참고로 바로 옆에 있던 이완용의 집 때문에 이완용 별장으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했으나 이는 잘못된 사실이며 2003년 지어진 집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특이한 두상을 가져 대감이란 호칭을 들으면서 친일파 탐악으로 큰 악명을 떨쳤는데 1939년 창씨 개명을 놓고 해평 윤씨 문중 종친회가 열렸을 때는 의외로 강력하게 창씨 개명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21촌 증조 북벌인 윤치호에 의하면 그의 자존심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는데 윤덕영계 해평 윤씨와 윤치호계 해평 윤씨는 같은 해평 윤씨 친척 집안이지만 서로 사이가 매우 나빴습니다. 서촌에 있는 박노수 미술관은
원래 윤덕영이 그의 딸을 위해 지어준 집인데 이후 1973년에 남정 박노수 화백이 이 집을 구입해 2011년까지 거주했습니다. 현재 미술관으로 쓰이는 모습을 보면 새로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제강점기 초기에 지은 건물로 잘 보면 일본식, 서양식, 중국식이 절충된 독특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단지 하세가와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인데 자기만 악인이라고 한다는 친일 행각을 변명하는 망언을 했는데 썬킴은 이완용은 외교권을 팔아먹었고 윤덕영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이 사회초년생 시절 아도서비스 공업사라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다 실수로 불을 낸 적이 있었는데 정비소가 불에 타버려 맡겨져 있던 윤덕영의 차가 잿더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2004년 드라마 영웅시대에 소개되어 유명해졌고 배우 한태일이 윤덕영을 연기했는데 천태산에게 위협에 가까운 태도로 대하지만 끝내 그의 진심과 패기를 인정하고 기회를 줍니다. 윤석열과 닮아 윤석열의 조상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본관이 다르고 그냥 허위 루머일 뿐입니다. 빚에 쫓겨 외국에서 비참하게 죽은 윤덕영의 동생 윤태경. 윤덕영의 동생이자 순종의 장인인 해평부원군 윤태경은 윤덕영의 벽동집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주소는 송현동이었고 매우 크고 호화로웠으며 당시로서는 드물게 자가용 승용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윤태경은 원래 부자였으나 딸을 동궁비로 책봉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되는데 왕비가 되면 빚을 상쇄하게 될 줄 알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씀씀이가 커 재산은 탕진하고 빚은 더욱 늘어갔습니다. 윤태경은 경제력이 고갈되자 권력을 배경으로 돈을 더 빌리기 시작했는데 빚은 점점 불어나 나중에는 120명이나 되는 이에게 빚을 지고 감당을 하지 못해 파산 지경에 이릅니다. 빚쟁이 중 20명은 일본인이었고 조선인은 90명이나 되었다는데 빚을 갚지 않자 빚쟁이들은 윤태경을 고소하였고 그의 파산은 당대 사교계의 최고 화제거리였습니다. 윤태경은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아들과 함께 몰래 중국으로 야반도주를 해서 베이징에서 자리를 잡지만 베이징에서 한때 엿장수를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빚 때문에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던 윤태경은 순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몰래 들어오는 등 한국에 온 적은 있으나 이때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다시 몰래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이어진 경제적 생활고와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몸이 쇠약해진 윤덕영은 늑막염에 걸려 작은 병원에 입원하지만 치유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참으로 초라한 죽음이었는데 딸이 황제의 비가 되었고 자신은 후작이라는 자기까지 얻었으나 그의 해픈 낭비벽은 불행한 최후를 불러오고야 마른 것입니다. 윤태경의 죽음에서 이상한 점은 그가 부원군이었고 그의 형 윤덕영은 거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국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그냥 두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추측할 만한 당시 기록이 전해지는데 1926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국장으로 온 나라가 애도 분위기에 쌓여 있을 때 잡지 개벽의 해고조선 500년 특집호에 뜬금없는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부채왕 윤태경 후작은 국상 중에 귀국하면 아주 채기에 독촉이 없을 줄로 안심하고 왔더니 각 채기들이 사정도 보지 않고 벌떼같이 나타나서 소송을 제기함으로 재판소 호출에 눈코 뜰 새가 없는 터인데 일전에는 어찌나 화가 났던지 그의 형 대갈대감과 대가리가 터지게 싸움까지 했다고 한다. 그렇게 싸우지 말고 국상 핑계 삼아 아주 자결이나 하였으면 충신 칭호나 듣지. 개벽 1926년 6월호 경성잡담. 이를 보면 윤태경의 빚이 너무 많았던 것도 있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 중에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윤덕영이 엄청난 재산이 있었고 권력도 있었지만 동생을 구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경술국적 제대로 알기로 이완용도 못한 친일을 해낸 시종원경 윤덕영이었습니다.